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이 4.1923이라고 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타임이 만기일까지 두 번 투 스텝 모형으로, 이게 일종의 트리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이 트리 모형이 굉장히 파워풀한 게 아메리칸 옵션 가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모형이에요. 참고로 블랙숄스 모형은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모형이지만 유로피안 옵션 밖에는 가격 결정을 못하는 모형이에요. 반면에 바이노미얼 리스크 뉴트럴 모형은 아메리칸 옵션 가격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고. 지금 이제 그 예제를 들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로피안 옵션 모형을 유로피안 옵션을 가정하고 유로피안 옵션 가격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로피안 풋옵션이 아니고 아메리칸 풋옵션이면 어떻게 되나?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지지난 시간쯤 되겠다. 아메리칸 콜옵션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메리칸 콜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조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얼리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지만 안 한다고 그랬어. 그지? 아메리칸 콜옵션 기억나요? 네. 그렇지만 아메리칸 풋옵션은 조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이게 유로피안이 아니고 아메리칸 풋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아메리칸 풋이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아메리칸 풋이라고 그러면 이걸 노드라고 그러거든. 노드. 요 각각의 노드에서, 이건 만기일이니까 만기일까지 기다리면 이건 유로피안 풋옵션이야. 만기일 전에 조기 권리 행사를 하는 노드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요 각각의 시점에서 조기 권리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유로피안 풋옵션은 당연히 권리 행사를 만기일밖에 못하니까 만기일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뒤에서부터 만기일 날 옵션 가격 구하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은 유로피안 풋옵션 구하는 방법이었어. 유로피안 옵션 가격 구하는 방법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아메리칸 옵션이다. 그러면 아메리칸 옵션 중에서도 아메리칸 풋옵션이면 조기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조기 권리 행사가 어디서 가능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만기일이니까. 그럼 여기서 조기 권리 행사를 할지 안 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시장에서 50불 하는 주식을 52불 받고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 기다리고 조기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 50불짜리를 주고 52불 받으니까 그때 가치는 2불이야. 2불.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기다렸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4.1923 우리가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을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조기 권리 행사를 하는 게 더 불리해. 안 하면 4.1923, 하면 2불.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은 시장에서 60불 하는 거를 52불 받고 파는 거니까 조기 권리 행사 당연히 안 하겠지. 여기서는 안 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시장에서 40불짜리를 주고 행사 가격 52불 받는 거야. 여기서는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12불의 가치가 있어요. 왜? 시장에서 40불짜리 하는 걸 주고 52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려? 여기서 기초자산 주가는 40불이 되는 거야. 40불짜리를 주고 52불 받으니까 여기서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12불의 가치가 있어.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만기일까지 기다리면 9.4636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조기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유리해? 안 하는 게 유리해? 하는 게 유리해. 그래서 아메리칸 풋옵션의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조기 권리 행사를 한다라고 놓고 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릴까? 이 빨간색은 잘 안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 S가 50불일 때는 올라가서 60불이 되고 40불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조기 권리 행사를 아메리칸 풋옵션의 경우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불 챙겨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오면 조기 권리 행사를 여기서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쭉 새끼를 쳐서 72, 48까지 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0, 4 해가지고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이때 옵션 가치는 1.4147이 돼요. 오케이?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조기 권리 행사 안 할 때 0, 4불의 가치가 있고 P 값이 이럴 경우 이 시점에서의 옵션 가치는 조기 권리 행사 안 하면 1.4147이 된다고 구했어 이미. 근데 이 시점이면 아메리칸 풋옵션의 경우 만기일까지 안 기다리고 조기 권리 행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아메리칸 풋옵션의 가치는 9.4636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12불이 되는 거예요. 아메리칸 풋옵션의 가치는. 그리고 이 아메리칸 풋옵션의 현재 가치는 P 곱하기 1.4147 1-P 곱하기 12 P는 0.6282 해가지고선 이걸 다시 푸는 거야. 만기일날 예상되는 기대값을 구해요. 이거죠? 이걸 구하면 이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때는 0.3718, 그지? 이때는 0.3718이 나오거든, 여기. 그것 곱하기 12. 0.6282 곱하기 1.4147, 그러면 이게 얼마야? 5.3503. 오케이, 5.3503? 그럼 이거는 기대값이죠. 현재 가치로 구해야지. 현재 가치는 2에 마이너스 0.05 곱하기 5.3503. 이걸 계산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얼마가 나오냐면 5.0894가 나옵니다. 5.0894. 오케이? 그래서 유로피안 풋옵션은 그 가치가 4.1923인데 아메리칸 풋옵션은 그 가치가 더 비싸요. 5.0894로. 유로피안 4.1923보다 값이 조금 더 비싸. 그 이유는 이런 시점에서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조기 권리 행사를 해서 12불 챙겨 먹는다. 그거를 감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가치가 5.0894로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 이 정도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래는 3스텝까지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시대니까 2스텝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식 예상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풋 옵션, 아까 멀티 스텝일 때 콜 옵션 계산을 다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잘. 그래서 지금 12장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주관식 예상 문제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옵션 델타라는 것은 해지 레이쇼인데 옵션 델타 값을 어떻게 계산하지? 지금 이 풋 옵션 가지고 계산하면 이 시점에서 1년 후에 옵션 델타 값은 어떻게 계산해? 1년 후에 옵션 델타 값. 1년 후에 옵션 델타 값은 이게 노드마다 지금 이게 멀티 스텝이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요점을 따로 생각해야 돼. 요걸 놓고 옵션 델타를 계산한다 그러면 요때 만기일날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가 분모로 들어가고 옵션 가격의 변화 요게 분자로 들어가서 옵션 델타 값이 계산이 되겠지. 요 시점, 요 노드를 기준으로 옵션 델타를 계산하면 이제 요거랑 요게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고 옵션 가격이 또 4불, 20불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르게 계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노드마다 옵션 델타 값이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이 옵션 델타 값은 사실 이것도 이제 옵션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보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지금 주어진 게 행사 가격 주어졌고, 무위험 금리 주어졌고, 기초자산 가격 주어졌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의 기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이 아니고 10장이구나. 10장에서 배웠던 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또 옵션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변동성은 지금 안 나타나잖아. 그지? 여기 보면은 행사 가격, 기초자산 주가, 무위험 금리, 만기까지 기간 다 주어졌는데 기초자산 주식의 변동성은 어디에 나타날 것 같아? 이 공식에서는? 바이노미얼 모형에서는 그게 옵션 델타 해지 레이시오에 나타나고 위험 중립 확률에서는 바로 이 P값에 나타나요. 이 UD, P값을 계산하면서 이 변동성 값이 사실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기초자산 주가가 올라가고 몇 프로 올라가? 이 예제에서는 20% 올라가고 20%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U와 D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변동성이 바이노미얼 모형에서는 옵션 델타 값 속에 숨어 있고 위험 중립 모형에서는 이 위험 중립 확률 P 값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면 실무에서 그 변동성 값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U 값, D 값이랑 연결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이거는 안 낼게요. 근데 하여튼 이게 실무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 이게 기본적인 옵션과 주가 지수 옵션, 통화 옵션, 선물 옵션일 때 이 값들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위험 중립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요 값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옵션일 때는 P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일반 옵션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다. 그러면은 이 값이 1이 돼요. 선물 옵션인 경우는. 근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옵션이다. 주가지수 옵션이면 ERT가 R-QT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물 공식 배울 때 주가지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선물 가격 계산할 때 주가지수 선물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무위험 금리에서 연속 배당률, 배당률을 이렇게 빼준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계산한 위험 중립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 옵션 가격이 주가지수 옵션이야. 통화 옵션 그러면은 여기다가 국내 금리에서 외국 금리를 또 빼준다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좀 있거든.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주가지수 옵션, 통화 옵션이라고 챕터가, 지금도 챕터가 별도의 챕터가 있어요. 근데 저 공식만 위험 중립 확률 가지고 위험 중립 모형을 써서 계산을 할 때, 중립 확률 계산할 때 이것만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 근데 뭐 여러분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험에서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가 지금 2번 가지를 쳤는데, 여러분 책을 혹시 사갖고 있는 사람은 뒤에 보면 소프트웨어 CD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가지치기를 굉장히 500번까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모형들 써서 옵션 가격을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지치기 한 50번만 하면 유러피안 옵션의 경우는 블랙솔스 모형으로 계산한 옵션 가격이나 이런 식으로 계산한 옵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블랙솔스 모형은 13장 주제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면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장은 중요한 게, 여러분이 그 14일까지 캡스톤 프로젝트 숙제로 제출할 때도 11장에 있는 거 조금 연습을 해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 가지 옵션 전략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11장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로도 문제를 복잡하게 좀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예를 들어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버터플라이 스프레드가 스프레드 전략에서는 제일 그래도 복잡한 전략이잖아, 그지? 그러면 콜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55불, 이걸 60불, 행사 가격 65불인 4개의 콜 옵션을 가지고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만든다. 오케이? 그러면은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55불짜리 콜 옵션은 사요, 팔아요?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거, 행사 가격이 제일 큰 거 2개를 삽니다. 오케이? 근데 행사 가격이 제일 작은 게
옵션이 내가격 옵션일 가능성이 높아서 비싸다 그랬지. 그럼 이 내가격 옵션 가격이 10불이다. 그러면 만기일날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 10불이면 이 정도 되겠네, 그지? 10불. 너무 큰가? 근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내가격 옵션이 10불이다 그러면은 요 행사 가격에서 꺾여. 항상 행사 가격에서 꺾이고, 그 다음에 이게 45도야. 45도면 이게 10불이면, 이게 좀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요 길이가 10불이면 요 길이가 10불인 이게 65. 요 점을 지난다고. 그리고 이게 45도란 말이야. 이게 45도. 오케이? 그럼 여기가 60불이 되겠지? 행사 가격이 제일 싼 옵션 하나 사고, 행사 가격이 제일 비싼 65불짜리 옵션을 5불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그러면은 5불짜리는 요쯤 되겠지. 반값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 길이가 5불이니까 요 70을 지나겠지. 요 길이도 5불이 돼야 되지. 45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7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점이야. 근데 반면에 행사 가격이 중간인 60불인 옵션 두 개는 판다고 해보고, 60불인 옵션의 가격은 7불이다. 하나다. 그러면 두 개를 파는 거니까 14불을 파는 거지, 14불. 14불이면 더 높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60이란 말이야. 이 길이가 14불이야. 그러면 60 기준으로 요게 74인 점까지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복잡해? 그러면 네트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네트로 그리면 55불짜리 콜옵션 하나 사는데 10불 들었어. 65불짜리 옵션 사는데 5불 들었어. 그럼 들어간 돈은 15불 든 거야. 그리고 14불을 받았어. 그럼 비용은 네트로 60불 주변이 아닌 경우에 네트로 비용은 1불이 든 거야. 1불. 그거 보여요? 1불? 여기까지는 1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65불부터 다시 또 1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 행사 가격이 55불인 옵션을 10불 주고 사고, 행사 가격이 65불인 옵션은 5불 주고 사고, 행사 가격이 60불인 옵션은 7불 받고 두 개 팔았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만기일날 기초자산 주가거든. 지금 주가가 만기일인데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불이다. 50불이면 한 이쯤 되지? 그러면 손실을 봤으면 얼마 손실을 받는다?
그지? 근데 하여튼 이때 조심할 거는 이 행사 가격에서부터 꺾이고 그때부터 그림이 45도로 가고 45도라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게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걸 천천히 따져보면 되는데 요게 있고 또 좀 재밌는 예제가 스트레들이 있어요. 스트레들을 가지고선 예제를 한번 보면 스트레들은 이런 그림 아니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인데 요게 또 행사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 두 콜과 스트레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를 사는 거라고. 근데 이 콜과 풋의 기초 자산도 같고 뭐 만기까지 기간도 같은데 행사 가격도 같아. 이게 행사 가격이야. 오케이? 행사 가격이 70불이라고 그래봐. 근데 콜 옵션은 예를 들어서 4불 주고 샀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풋 옵션은 3불 주고 샀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요 패인 게 얼마겠어? 이게? 하나는, 그렇지. 하나는 4불 주고 사고 하나는 3불 주고 샀으면 7불이겠지. 여기 7불이야. 요 길이가 7불. 요게 4불, 요건 3불. 그럼 7불. 그 다음에 항상 이 각도는 하나씩 산 거잖아.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 그럼 요건 항상 45도야. 요것도 45도야. 그럼 이게 7불이면 이것도 얼마가 돼야 돼? 이 길이도? 7불이 돼야 돼.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 이게 45도니까 7불이 될 때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게 7불이 될 때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45도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이 가운데가 70불이면 요건 63불이 되겠지? 요게 77불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은 콜 옵션 하나, 풋 옵션 하나 사가지고 스트레들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유로피안 옵션의 만기일날 기초자산 주가가 보니까 60불이다. 이 사람은 얼마 이익이 났느냐. 그러면 요것도 45도지. 그럼 이게 63이면 요거는 3불이겠지. 오케이? 항상 이등변 삼각형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기하 배웠어요? 안 배워요. 안 배웠어? 문과예요. 아, 문과는 기하 안 배웠어? 네. 그 이런 문제 내면 안 되겠네. 네. 왜 7 아니에요? 어? 7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70에서 네. 저 4 아니에요? 4? 밑에 거니까 밑에 거 4불 아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이거 좀 천천히 따져봐야 돼. 이게 이제 기하야, 기하. 이게 70불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 콜 옵션은 4불 주고 샀다고 그래봐. 4불. 그럼 4불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74불을 건드리겠지. 이 길이가 4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근데 동시에 풋 옵션은 3불 주고 샀다고 그래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점선을 또 하나 까만색으로 얹는 거야.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3불이면은 똑같은 행사 가격인데 3불이면은 조금 낮아지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풋 옵션은 반대니까 이 길이가 3이면
여기 70에서 요거는 67로 끊겠지. 그지? 근데 요거를 동시에 사갖고 있으니까 4불과 3불을 동시에 산 사람은 7불까지 쭉 늘어나겠지. 그리고 요게 45도니까 이것도 지금 45도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여기선 그대로인데 요게 45도니까. 그러면 이게 45도니까 이게 7불이면 이것도 7불로 끊어지겠지. 이거 점선이 이게 45도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45도로 점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게 70이면 이게 63이 되고 이게 7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45도로 된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이거 기하 전부 안 배웠어요? 내지 마.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가르쳐 줬는데.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딴 걸로 바꿀게.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뭐 옵션 처음에 배운 거의 옵션의 기본 하여튼 배운 거 위주로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객관식 문제를 냈고 주관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12장에서 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계산하는 문제지. 콜 옵션, 풋 옵션 계산하고 바이노미얼로 계산하고 리스크 뉴트럴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투 스텝으로 가면은 리스크 뉴트럴이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 투 스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풋 옵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노드별로 조기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돼.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남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래프 그리라고 문제 나와요? 아니면 분석하라고 문제 나와요? 조기 권리 행사? 그건 여러분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내가 문제를 안 낼게. 왜 아메리칸 콜 옵션의 경우 조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 것도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였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그것도 뭐 문제거리는 주관식 문제로 낼 수는 있겠네. 그래프를 내용을 알려면 그래프 그러니까 내용을 수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 기초자산 주가를 나는 행사 가격만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게 콜 옵션을 갖고 있을 때 조기 권리 행사할 때 내가 챙기는 돈이야. 그래, 안 그래? 까먹었어? 공부하세요. 기초자산 주가를 받고 내가 주식을 받고 내가 행사 가격만큼 주는 거니까 조기 권리 행사를 하면은 항상 요만큼 챙기게 된다고. 근데 이 값은 항상 뭐보다 적으냐면 요것의 현재 가치보다 적다고. 이 값은. 근데 유로피안 옵션은 콜 옵션이 항상 이것보다 크게 돼 있어요. 같거나 크게 돼 있어. 근데 아메리칸 옵션은 이거보다도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메리칸 콜 옵션은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맥스 코마 제로. 근데 이게 항상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게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거보다 유로피안 콜 옵션이 그 가치가 더 크다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아메리칸 콜 옵션을 갖고 있으면
조기 권리 행사하면 요거밖에 못 받아. 근데 아메리칸 콜옵션을 시장에 팔면은 훨씬 더 큰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한다고. 조기 권리 행사하는 것보다 아메리칸 콜옵션 가치가 더 크니까 차라리 콜옵션을 팔아. 권리 행사하면 5불 먹어. 콜옵션을 팔면 10불 먹어. 그럼 바보가 아닌 한 조기 권리 행사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K면 이게 콜옵션 가격, 기초자산 주가면 이걸 항상 옵션에서 이런 점선이 나오면 이게 다 45도예요. 기계적으로. 이게 S-K 값이라고. 그러면 요 점선의 의미는 조기 권리 행사했을 때 아메리칸 콜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돈의 가치야. 오케이? 그림으로. 근데 여기가 K보다 E-RT. K의 현재 가치야. 그러니까 K보다 좀 작겠지. 요거 K의 현재 가치. K는 여기고 K의 현재 가치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역시 45도 선을 그리면 이게 45도고 그 값은 S에서 K의 E-RT 한 값이야. 여기 파란 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유로피안 콜옵션은 저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다고. 이게 유로피안 콜옵션 가치야. 아메리칸 콜옵션은 유로피안 콜옵션보다도 그 가치가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이야. 오케이? 이게 아메리칸 콜옵션 가치. 그림으로 그리면.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떤 주가이건 간에 조기 권리 행사하면 점선밖에 못 받아. 점선 먹을래? 빨간 선 먹을래? 그 얘기야. 빨간 선은 아메리칸 콜옵션을 팔았을 때 받는 돈이야. 왜냐면 아메리칸 콜옵션의 가치니까. 그러면 어디를 보더라도 점선보다 빨간 선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메리칸 콜옵션은 조기 권리 행사를 안 한다고. 조기 권리 행사하면 점선 먹어. 빨간 선은 그냥 이 콜옵션을 팔았을 때의 가치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수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일찍 끝낼 수밖에 없네. 지금 뭐 진도를 나가기도 그렇고. 내가 다음 주에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 날 오후에 수업 2시부터 있는 거 빼고는 뭐 거의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 동희가 1시쯤 온다 그랬나? 1시, 2시. 1시, 2시 사이. 오케이. 그때 오면은 글쎄 나는 사무실에 있어도 되지 뭐. 네가 그거 쫙 USB로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프린트하고 재본하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같이 가게 되면 가는 거 빼놓고 그래 이거 꺼라.